산청과 합천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의령과 하동 등 많은 시군에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져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피해 지역은 재정 자립도 꼴찌 수준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가 큰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경남 일부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뜨거운 철판 열기가 더해져 근로자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24일 새벽 통영에서 어선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호는 충돌로 침수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배수 작업과 예인을 한 뒤 조선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뜨거운 철판 열기가 더해져 근로자들의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을 위해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특별한 선물이 현장에 전달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에 있는 한 조선소입니다. 거대한 선박골조 사이로 불꽃이 쉴 새 없이 튀어오릅니다. 체감온도가 36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두세 겹의 작업복을 입은 채 작업을 이어갑니다. 선박 건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야외나 밀폐된 공간. 그렇다 보니 현장의 열기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조선소 특성상 아무래도 5개 작업하고 이제 좀 협소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서 정말 무더위 속에서 많은 땀을 흘리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는 폭염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야외 작업장에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햇볕에 철판 열기가 더해져 온도가 60도를 넘는 곳도 있다 보니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도 이렇게 뜨거운데 철판 위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온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접을 하고 철 가공을 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장에는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자 관계기관도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조선소 현장을 직접 찾아가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 바로 이동보건소와 냉음료 트럭입니다. 이동보건소에서는 간단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졌고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냉음료 한 잔에 잠시나마 더위를 식혔습니다. 창원지청은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단순하게 홍보만 하기보다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음료를 제공하는 게 뭐라도 좀 근로자들이 좀 더 몸으로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올여름, 조선소 노동자들은 펄펄 끓는 철판 위에서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2일 산청과 합천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이 특별 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산불, 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지자체의 힘만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지자체의 요청과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해집니다. 특별 재난지역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를 더 지원합니다. 도로나 교량, 학교 등 공공시설의 복구비에 대해 80에서 100%까지 국고가 투입됩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도 감면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에게 농기계나 시설물 복구비가 나오고 이 중소기업에는 긴급 자금도 지원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직접 수해를 겪은 이재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갈아입을 옷이 없어갖고 이웃이 안물 안 들은 집에 어디가 입었어. 방 안에도 아무것도 없고 테레비가 테레비 세대 다 나가삐지, 냉장고 나가삐지, 선풍기 7개인데 싹 다 나가삐지. 보고하는데 막 나와야 될긴데, 그지? 큰일이다. 보고하는 거 막 나와야 되는데. 우체입니까? 저시에 다 냉장고가 6개 없는 나발라피고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35만 원 지었는데 거의 싹다 녹아뺐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지원금만으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과 합천을 제외하고 경남에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더 있습니다. 이 진주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등 대부분 서부 경남 쪽입니다. 특히 군 지역에서 피해가 컸는데 대부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재정 자립도를 보면 이 4위 진주시를 제외하고 밀양시가 8위, 그리고 피해를 본 나머지 시군이 모두 하위권입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피해 복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의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 결과의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시군은 약 10여 곳입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피해 복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남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절실합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산청과 합천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진주와 의령 등 나머지 시군이 추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수습 복구 대책을 설명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 경남 일부 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을, 또 지방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준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진주, 하동, 의령, 함양 등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24일 기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절반 정도 완료됐습니다. 정전 8,300여 세대의 복구는 완료됐으며 마을에서 떨어진 일부 30여 단독 가구가 접수돼 조치 중입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에 수돗물 사용이 늘면서 신안면 일부와 신등면, 생비량면 700세대에 아직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청과 합천 의령에서는 500여 세대, 710명이 체육관 등에서 생활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도내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긴급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산청군과 합천군, 하동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지정 기부를 받습니다. 또 주요 은행의 스마트폰 앱 전국 농축협에서도 폭우 피해 지자체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모금을 시작한 지자체는 주택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지원 등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쓸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며 초과금에 대해 일반 지역은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합천군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피해 접수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접수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주택과 농경지, 시설물 등 피해 유형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피해 면적과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접수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가 24일 출범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세입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 3대 중점 분야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전문가, 학계, 시민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세외수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24일 오전 6시 30분쯤 통영시 오곡도 북방 1km 해상에서 3톤급 연안통발 어선 A호와 19톤급 어획물 운반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호는 충돌로 침수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배수 작업과 예인을 실시한 뒤 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B호의 선수와 A호 좌측 측면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직업학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베트남 국적의 기술 연수생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은 연수생들이 한 명당 2천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지불하고도 교육은커녕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한화오션도사가 2025년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한화오션노조는 24일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61.7%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일시금 520만 원 지급이 포함됐고 배우자와 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수당과 생산직 현장수당도 인상합니다. 또 노조 요구사항인 신규 채용은 생산 부하에 따라 사측이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시 노사가 별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여름 휴가 전 임금교섭 타결이 이뤄내 하반기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간 경남에서 모두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00일간 진주와 밀양 등 경남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5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15명 가운데 4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12명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방치하면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빠른 112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복합 관광개발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은 관광도시를 자처하지만 상징적 랜드마크가 부족하다며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가 부산 관광의 제도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합 관광 개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개발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령산 복합 관광 개발은 정상의 높이 125m 전망대를 건립하고 부산 진구까지 길이 539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확정 고시했으며 사업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경찰청이 가짜 금거래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120명으로부터 102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금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하고 허위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500만 원에서 최대 5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총 1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7억 6천만 원을 압수하거나 추징했습니다. 올해 9월 열리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최순재 미술감독이 기획과 디자인을 담당한 올해 포스터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인장을 전면에 내세웠고 붓으로 써내려간 숫자 30을 통해 영화제의 축적된 역사를 담아냈다고 영화제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